초강력 상색발전 협력사업 부울경 메가시티에 이어 울산, 경주, 포항 간의 해외론 동맹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부울경 특별연합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2016년부터 추진되어 오던 해오론 동맹을 향한 울산시의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김두겸 울산시장은 준하경 경주시장과 이강덕 포항시장을 경주에서 만나 해오론 동맹 강화를 다짐했는데요. 김두겸 울산시장은 해오론 동맹 성공 추진의 핵심은 공동이익 창출이라며 울산, 포항, 경주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이 경제, 산업,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인근 시도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겠죠. 협력을 통한 지역 공동체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울통 정치 에디션 진행을 맡은 이태인입니다. 청년의 상상력을 더해 울산의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나울통 정치 에디션의 핵심 코너 울산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해석하고 물어보고 해결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는 월간 방맹후 코너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울산 지역 현실 정치에 청년의 상상력을 더합니다. 나울통 정치 에디션. 지금 스튜디오에 박맹우 전 울산시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맹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거진 한 달 만에 다시 뵙습니다. 그건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주 건강하게 네네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일부 청취자분들께서 요즘 그 시장님의 여가 생활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좀 계신가 봐요. 저한테 한번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가 시간에 운동을 하시는지 뭐 그런 문화 활동을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크게 하여튼 운동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네. 체중 조절도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간에 못 만난 사람도 좀 만나고 또 그다음에 공부하고 싶었던 분야도 좀 정리도 좀 해보고 네네. 아주 보람되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후 진행해 오던 부울경 특별연합이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울경 메가시티 폐지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메가시티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부울경 메가시티라고 한다면은 일단 부울경 특별연합을 전제로 생기는 개념인데 네. 한마디로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일일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결된 대도시권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겠는데 이 말씀드린 이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난해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그 법적 근거가 이제 생겼고요. 그렇죠. 그렇게 생긴 특별자치단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 여기에 근거한 부울경 메가시티라고 한다면은 부산, 울산, 창원을 대도시권으로 묶어서 날로 비대해지고 있는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거대 경제권을 만들어자 하는 뭐 그런 것이 되겠는데 이 추진 경과를 좀 본다면 2020년 당시 김경수 경남지사가 강력하게 이제 주장으로 시작이 되었고 또 울산시장이 동조를 했고 그런 연유로 2022년 4월에 금년 4월이죠. 4월에 3개 시도 의회가 각각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필요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렇죠. 그리고 행정부 장관이 승인함으로써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문제는 우리 사회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경남하고 울산이 이거 메가시티는 별로 실익이 없다. 뭐 이런 차원에서 메가시티를 위해 만들어진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에 부울경 경제동맹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한 상태인데 경제동맹. 이런 연유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 생각을 물었죠. 저는 저 역시 메가시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는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비례에 대비해서 잘만 운영되면 굉장히 유익하고 필요한 메가시티가 되겠지만은 자칫 대도시인 부산 위주로 그것은 규모나 위치 면에서 그렇습니다. 부산 위주로 운영이 되면서
부산에 흡인되면서 오히려 울산 경우에는 어떤 경제가 위축될 수도 있겠다. 네. 또 경남 입장에서도 보면은 서부 경남 쪽이 소외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점도 있겠죠. 네. 그래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의 법적 근거는 있지만은 이 또 살펴보면은 재정 지원을 했던 어떤 근거는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만든다고만 해놨지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규정도 네. 없어서 자칫 그 실효성의 의문도 생긴다. 이런 연유로 저도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리를 청취자분들께 해드린다면은 예. 핵심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규약이 완성되고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줬지만 중앙정부에서 재정 지원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칫 속빈 강정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겁니다. 그렇게 예. 될 수도 있는 정책이 될 수 있기 있고, 때문에 또 부산 위주로 운영이 되면은 네. 울산 경우에는 오히려 위축이 될 수도 있다. 점이 걱정이 됩니다. 네, 안 그래도 뭐 기장의 일광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울산 인구를 많이 빨아들이고 있어서 지금 현재 그런 비슷한 현상도 있죠. 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많은 상황이었고 그렇다면은 청취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사안이 있는 게 만약에 이제 경제 동맹을 통해서나 아니면 조금 더 개선된 부울경 메가시티가 이행이 된다면은 울산의 입장에서 이익이 될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뭐 굳이 만약에 이제 이것은 잘 된다는 전제 하에는 이익이 되는 점도 많죠. 네네네. 한번 예를 들어 본다 하면은 뭐 순환철도나 광역도로망을 잘 구비를 한다면은 일단은 뭐 시민들 왕래하는데 편의가 정진이 된다든지 네. 또 경제 활동을 연계해서 하는데 아주 효율이 정대된다든지 하는 장점이 있을 테고 네네네. 특히 보건 의료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연계가 잘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테고 또 교육, 뭐 평생 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울산에는 상당히 실익을 얻을 수가 있다. 시민 복지가 정진이 될 수도 있다. 또 뭐 경제도 물론 이제 지역 분업이 잘 이루어진다면 또 뭐 물론 아주 긍정적인 기대도 할 수는 있겠죠. 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아주 그 취지대로 잘 운영된다고 할 때 된다면. 그렇다 네.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세부적인 사안을 들여봤을 때 허점이 많고 자칫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 의무 지원이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자칫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상당히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뭐 앞서서 여러 가지 부작용과 관련된 단점을 얘기해 주셨지만은 그러면은 이 재정 지원이 의무적이지 않을 때 자칫 우리 울산광역시에 끼칠 이런 부작용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그렇죠. 이제 메가시티가 이제 된다고 할 때 말이죠. 네네. 상당히 걱정되는 분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정 지원의 임무 조항이 없기 때문에 뭐 속빈 강제되는 점도 네. 있지만 그걸 떠나서 또 운영이 된다고 하면은 울산과 부산은 묘하게도 보면은 경쟁적 입장에 있는 영역이 많습니다. 그렇죠. 항만이나 물류 뭐 자동차 조선 석유화업의 협력업체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중복이 되고 있고 네. 경쟁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게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이름으로 뭐 부산 위주로 운영이 되고 부산 쪽에 방침이 자꾸 찍힌다고 한다면 네. 이게 우리 쪽은 위축이 되지 않겠나 가장 큰 걱정이죠. 네. 그런데 현실적 이유로 그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규모나 위치가 부산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 전체로 봐서 권역은 괜찮다고 하지만 우리 울산의 입장에서는 소외가 될 이익이 수 되겠느냐. 있죠. 네. 또 하나는 이 광역교통망이 잘 구비되고 지금 뭐 잘 돼 있는 편이에요. 이제 네. 앞으로도 전철까지도 다 한다고 하면 굉장할 텐데 네. 어떻습니까? 역시 울산에서 이렇게 어렵게 번 소비가 부산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네. 참 많다. 네. 뭐 지금도 그런 현상이 있다고는 합니다. 네. 또 역설적으로 울산을 통해서 울산을 와서 뭐 대하강이다 이렇게 관광객도 늘어난다고는 합니다만은 네. 이런 저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경제적인 위축 또 우리 울산 소득의 역의 유출 네. 뭐 이런 것이 우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울산이 전형적인 배드타운, 울산시 전체가 배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는 큰 문제가 있기 그것이 때문에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뭐 네. 그럴 경향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 부작용이나 단점과 관련된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문재인 정권과 민선 7기까지 그물살 타던 부울경 메가시티가 윤석열 정권 그리고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방향이 전환된 이유가 뭐 정치적 이유가 있다라고도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그 말씀 부분이겠죠. 좀 드려볼까요? 네네네. 급격히 선회한 이유는 네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선 7기 때 경남지사
네. 또 우리 송철 시장 뭐 이런 분들이 아주 그 관심을 끌만한 정책 아젠다로 선정한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여기서 메가시티가 아마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제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네.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청사진이 심도 있는 청사진이 부족한 상태에서 또 어떤 이제 완벽한 어떤 협력 어떤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시작이 서둘러 시작이 되었지 않나. 네. 그래서 지난 4월에 서둘러 선거 기간 중에 막 발표를 했던 적이 있죠. 네. 그 경남, 울산이 그렇고 부산은 또 어떠냐? 뭐 민주당 쪽이 아니었지만도 네. 어차피 부산은 손해낼 거 없어요. 네, 그랬죠. 부산은 뭐 쉬운 얘기로 꽃놀이패 비슷하잖아요. 네. 뭐 어차피 중심이 되고 도움이 될 맞습니다. 테니까 부산도 이제 동의를 해서 추진이 된 건데 네.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이제 사실은 단체장도 이제 국힘으로 네. 바뀌기도 했지만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접근해 판단해 본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을 짚어보고 네. 까딱하면 불이익이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네. 방향을 선회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청취자분들께서 뭐 이런 재정 지원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라는 것을 대부분이 이 모르실 부분을 거예요. 좀 시민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아마 유익한 방송이 될 것 같고 예. 오늘 이제 시장님의 이런 내용 정리들로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 자치분권을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들려오고요. 근데 시장님께서는 이런 부울경 메가시티가 없어도 정책 연대는 특별자치단체 없이도 가능하다고 일전에 선거 전에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예.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책 연대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울경도 그 이전에 정책 연대 형태로 조금은 협력도 했어요. 네네네. 쉽게는 정책 연대는 뭐 법적 근거 없이 상호 신뢰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 네. 이제 이래서 정말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 정책을 연대해 가는 건데 그런 만큼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쉽게 파기될 수도 있는 또 약점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참여자치단체 모두에게 이익하는 그런 어떤 의제를 그런 네. 전략 사업을 찾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요번에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 부울경 특별연합을 포기하면서 부울경 경제 동맹을 하겠다 말씀 안 하셨습니까? 네네네. 지금도 그게 내용을 한번 이렇게 잠깐 한번 스크린 해보니까 네. 뭐 일단 30개 사업을 정했고 그 중에도 19개 사업을 위해서 뭐 2,800여 원의 예산을 확보하자고 네. 해서 같이 노력하자는 결의까지 했고 뭐 한 두세 달 안에 추진단도 만들자 뭐 네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이것은 반드시 그 전제가 참여자치단체에 대한 공동이익이 있어야 된다. 공동이익.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런 면에서 뭐 이게 참 잘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게 이제 뭐 울산의 문제 그 중에서도 이 청년들의 학업을 위해서 여계로 이제 빠져나간 이유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대학가들이 있지만 이제 취업을 위해서 부산을 떠나는 현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서로 간에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작용점이 있다면은 충분히 경제 동맹을 통해서 보다 나은 이제 메가시티를 더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울산시가 부울경 메가시티 탈퇴를 공식화한 후에 부울경 메가시티 대신 울산, 포항, 경주 간 행정협의체인 이제 해오름 동맹과 관련된 의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와 해오름 동맹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차이가 있죠. 네. 아마 해오름 동맹은 2016년도인가 해서 일단은 뭐 처음에는 뭐 친목 형태로 네. 이렇게 시작이 이제 되어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인데 네. 메가시티를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근거가 있는 거죠. 네네네. 특별연합에는 여러 법적 근거가 있지만 해오름 동맹은 말씀드린 대로 정책 연대이기 정책 때문에 연대니까. 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점이 다르다 하는 큰 근본 차이가 있는데다가 네. 사실 이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울산, 경주, 포항 해오름 동맹을 본다면은 네. 우리 울산 쪽에서는 이것이 한번 기대되는 이유는 네. 또 잘 한번 해봐야 되는 이유는 네. 울산, 경주, 포항 네. 그 벨트에서 보면은 어느 도시가 가장 크고 흡인력이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역시 울산이죠. 이치적으로도 그래요. 네. 그런 면에서는 정말 이것이 합리적으로 잘 된다 하면 하여튼 울산에는 굉장히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확실히 이제 포항의 주력 산업과 울산의 주력 산업이 다르고 그리고 경주 또한
이렇게 주력 산업이라고 뭐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일단은 문화 같은 경우에는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잖아요. 서로가 명확하게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부울경 메가시티보다 조금 더 나은 좋은 방향성을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잘 지적하셨어요. 네, 예, 그런 예. 부분도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이 또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부산의 이익이 집중될 수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보다 경주 포항 간의 광역 경제권 구축이 울산의 실익이 더 많다고 밝혀왔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에 따라서 이제 해오른 동맹이 새롭게 주목받기도 했는데 시장께서 보시기에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자치단체와의 협력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우선은 이제 해오름 동맹이 거론되었으니까 네네네. 이거 한번 적극 추진해 볼 필요가 있고 네. 이것을 나중에 잘해서 동맹을 넘어서 특별연합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네네. 울산 경주 포항이 중요한 이유가 아까 전사회제도 잘 지적하시대요. 네. 어떤 지역 분업이 상당히 가능합니다. 네. 뭐 철강이 철강 여기는 거기는 원료를 공급하고 울산은 자동차를 그렇죠. 만들고 뭐 또 뒤에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경주는 또 관광을 제공한다든지 네, 휴식을 맞습니다.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특색 있고 분업도 가능하고 협력해서 그 보륨을 키우는데도 굉장히 유리하다. 네. 그래서 이 동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 도시 모두에게 이익이 가도록 하는 네. 전략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네. 뭐 통틀어 얘기하면 해양 관광 단지라든지 네. 이 해양을 끼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천혜의 관광지 아니겠습니까? 네. 또 뭐 초광역 전철 이것도 지금 한창 하고 있죠. 네. 뭐 혁신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네. 이런 면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이렇게 이제 그 울산 경주 포항 해오름 동맹 이거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우리 네. 김두겸 시장의 추진과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주변 관계에서 찾아볼 울산 발전 전략을 한다면 어쨌든 울산이 권역이 중심이 되고 권역을 많이 거느려야 된다. 네. 이제 경주 포항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 밀양도 네. 서서히 우리 권역으로 좀 그렇죠. 시키고 부산의 동부 지역도 우리 권역으로 오히려 편입시켜서 네. 울산의 보름을 키워나가야 된다. 지금 광주나 대전이나 심지어 경남의 진주를 본다면 권역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탄탄하죠. 어. 그래서 울산은 권역이 중심이 되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아.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해오름 동맹이다. 아. 이렇게 큰 거시적으로 나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잘 와닿는 내용인 것 같아요. 타 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해서 울산이 이 권역의 중심이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시장님과 함께 오늘 방송의 주된 이유는 어쨌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방안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더 진행이 돼야 될까요? 참 뭐 내용이 많은데 네. 뭐 핵심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네네네. 뭐 자치분권에는 크게 자치 조직권이라든지 네. 자치 인사권 네. 이런 게 있고 그다음 자치 재정권이 있어요. 제일 크죠. 제일 재정. 중요한 건 저는 이건 99%라고 봅니다. 네. 돈 없으면 꼼짝 못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조직권 인사권을 줘놓고 돈이 없으면 거 가서 정말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하여튼 재정권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뭐 이 세계적인 기업들이 범위세를 내고 하는 거 상당 부분 다 그렇죠. 확보해서 가져간다든지 네. 이 울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 소득들이 상당 부분 우리 국가로 다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맞아요. 조금 그걸 다 얻어놓고 그거 좀 얻느라고 그냥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고 다 쉽게 네. 우리가 시쳇말로 한다면은 목돈 꼽아놓고 푼돈 빼서는 맞습니다. 이런 꼴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재정권 이걸 좀 강화해야 되는데 진정 우리 어떤 자치국가 네. 어떤 민주국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물론 국가 재정도 어렵지만은 네. 어떤 지방에 노력을 많이 해서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방에서 기여하는 만큼은 배를 해줘야 더 열심히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보람이 있는 건데 지금은 막 일주일 걷어가서 조금씩 이래 쥐꼬리만큼 그거 타쓰느라고 애를 먹고 온 노력을 다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이 안타깝고 어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권 네. 이걸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정부는 이 점을 배려해 주셔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지방자치분권 강화에 8할 이상, 9할 이상
거의 100%에 차지하는 거 재정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행안부에서 이제 세출과 관련된 계산을 잘못해서 실질적으로 울산이 받는 이제 국비 또한 많이 누락이 됐더라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재정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확실하게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사팩토리 백전삼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청취자 여러분 참 세월이 빨리 가죠. 또 12월이 왔습니다. 이제 달력 2장 남았네요. 어려운 시절이지만 잘 이겨내시고 항상 건강, 나날이 행복한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맹우 전 울산시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나울통 정치 에디션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박맹우 전 울산시장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울산의 미래를 위해 고견을 이렇게 이야기 펼쳐주실 분들의 이야기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크리스티나 페리가 부른 A Thousand Years 나가고 있는데요. 이어서 MC 더 맥스의 마지막 내숨소리 띄워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태현이었습니다.